여러분, 이 사실을 아셨나요? 2019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사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이 거대한 섬은 서유럽과 비슷한 크기로 전체의 80%가 얼음으로 덮여 있으며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얼음 시트를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 남극이죠. 그렇다면 왜 그린란드라고 부를까요? 바이킹 에리크 터레드가 정착민을 유치하기 위해 이름을 붙였다고 해요. 오늘의 영상에서는 이누이트의 독특한 파트너 공유 관습과 거의 6달 동안 지속될 수 있는 긴 어두운 밤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그린란드의 문화와 놀라운 풍경의 비밀을 발견해 보세요. 겠지만 미국은 그린란드를 여러 번 사려고 시도했어요. 첫 번째 기록된 시도는 1817년으로 미국 국무장관이 러시아로부터 알래스를 구입한 직후였어요. 그린란드도 고려되었지만 공식적인 제한은 없었답니다. 당시 그린란드는 덴마크 왕국의 일부로 덴마크 왕실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어요. 1979년에 덴마크는 그린란드에 자치권을 부여하고 많은 권한을 지역정부로 이양했어요. 오늘날 그린란드는 외교 업무를 스스로 관리하고 있죠. 이 광대하고 외진 땅은 원래 10번째 세기에 바이킹에 의해 식민지화되었고 북대서양 해상 경로의 주요 무역소이자 전략적 위치로 발전했어요. 수세기 동안 그린란드는 이누이트와 같은 원주율 문화의 고향이 되었고 이들은 혹독하고 가혹한 환경에 적응했어요. 바이킹의 지배는 15번째 세기에 기후변화, 내부 갈등, 중요한 무역로의 쇠퇴 등의 요인으로 끝났어요. 바이킹 시대 이후 그린란드는 대부분 고립되어 있었고 이누이트 공동체는 사냥과 낚시에 깊은 전통을 유지했죠. 현대 역사에서 그린란드는 16세기 동안 다시 덴마크 영토가 되었고 1970년대에 더 큰 자치를 달성했으며 북극 위치 덕분에 글로벌 지정학에서 중요성이 커졌어요. 역사가 현대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하다면 이누이트의 고대 파트너 공유 관습이 극한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드러내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 전통은 그린란드의 지리에 대한 전략적 매력을 반영하며 이 땅은 오랫동안 세계 강대국들을 매료시켜 왔어요. 그린란드의 이누이트 문화는 독특한 사회 전통으로 가혹한 북극 환경에서 생계 유지의 요구에 깊이 영향을 받아왔어요. 이러한 관습은 공동체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혹독한 겨울 동안 서로를 도와주기 위해 발전했죠. 그린란드의 극한 조건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밀접한 공동체가 필요했어요. 가족 간의 파트너 공유는 동맹을 강화하고 공동체 책임감을 조성하는 방법이 되었답니다. 이누이트 가족들은 종종 지하 터널로 연결된 집에 살았어요. 보통 이글루라고 불리는 이 집들은 외부의 혹독한 날씨에 나가지 않고도 서로 상호작용하고 지원할 수 있게 해주었죠. 이러한 밀접한 생활 방식은 협력과 자원 공유를 장려했어요. 이는 긴 겨울을 견디기 위해 매우 중요했답니다. 파트너 공유 관습은 사회적 유대감 이상의 실용적인 목적도 있었어요. 아내를 교환함으로써 가족들은 작은 고립된 공동체에서 유전적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었고 이는 근친 교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었어요. 또한 자원과 노동을 공유함으로써 생존이 공동의 노력에 의존하는 부족한 시기에 중요한 전략이 되었답니다. 오늘날 이 고대 관습은 대부분 사라졌어요. 현대화와 변화하는 사회적 가치가 그린란드의 전통 이누이트 생활 방식을 크게 변화시켰죠. 경제적 변화와 기후변화의 영향과 같은 외부 요인들이 이러한 오래된 관습을 재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이누이트의 고대 파트너 공유 전통이 공동체 유대감을 증진하고 지구에서 가장 가혹한 형 중 하나에 적응하는 데 어떻게 기여했는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공동체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방식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몇 시간 동안 끝없이 눈으로 덮인 풍경을 가로질러 여행하고 있는데 태양의 강렬한 빛이 하얀 표면에서 튕겨져 나와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들어온다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노출은 눈멀미라는 고통스러운 상태를 초래할 수 있어요.
눈멀미, 즉 광선 각막염은 그린란드에서 흔한 문제로 광범위한 눈과 얼음이 자외선의 반사를 증폭시켜요. 이 상태는 눈에 화상을 입는 것과 비슷하며 눈 통증, 발적, 흐릿한 시야, 눈물 및 일시적인 시력 상실과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어요. 적절한 눈 보호 없이 밝은 햇빛에 단 몇 시간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발생할 수 있답니다. 그린란드에서는 여름에 강렬한 햇빛과 널리 퍼진 눈으로 인해 눈멀미의 위험이 특히 심각해요. 이 지역의 독특한 환경은 여름 동안 자정태양을 포함하여 자외선 노출이 길어지게 해요. 겨울에도 눈과 얼음의 반사 특성 덕분에 태양의 빛은 여전히 강력해요. 이러한 반짝이는 얼음 풍경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눈멀미는 항상 위험한 요소랍니다. 그린란드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자연의 가장 매혹적인 광경 중 하나인 극야를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간단히 말해 이것은 그린란드의 가장 북쪽 지역에서 최대 6달 동안 태양이 떠오르지 않는 시간이에요. 이 현상 또한 낮은 빛은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정오에 약간의 희미한 빛이 어둠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게 해줍니다. 극야는 지구의 축이 약 23도 반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발생해요. 이 기울기로 인해 북극권은 겨울 동안 태양에서 멀어져 그린란드 북부 지역을 장기간의 어둠에 빠뜨리게 되죠. 카하나크와 그린란드의 다른 북부 지역에서는 극야가 완전한 어둠으로 시작되지 않아요. 10월과 11월에는 태양이 수평선 바로 아래에 머물러 약간의 자연광을 비추는 황혼기가 있어요. 하지만 12월이 되면 어둠이 깊어져 진정한 극야가 시작되고 태양빛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죠. 이 연장된 어둠은 주민들의 복지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계절성 정서장애, 즉 SAD가 흔하게 발생하는데 이는 햇빛 부족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빛 치료에 의존하고 있어요. 이러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그린란드의 회복력 있는 공동체는 적응하여 긴 밤의 월 동안에도 활동적이고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을 찾았어요.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께 작은 부탁이 있어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으며 그에 대한 보답으로 더 멋진 이야기를 가져다 드릴 것을 약속해요. 약속할게요. 그린란드에서는 이누이트와 덴마크 전통이 공존하여 매혹적인 문화의 혼합을 형성하고 있어요. 덴마크 왕국 내 자치지역인 그린란드는 두 세계의 관습과 생활 방식이 독특하게 융합된 곳이에요. 이누이트 문화는 그린란드의 원주율 민족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으며 자연에 대한 강한 존중과 북극 환경과의 밀접한 관계로 정의돼요. 이 문화는 극한 조건에서의 생존을 위한 유목적 생활 방식을 반영하며 바다 표범과 고래 사냥, 얼음 낚시, 이글루 건축과 같은 관습을 포함해요. 이누이트어는 그린란드의 공식 언어 중 하나이며 여전히 많은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반면에 덴마크 문화는 특히 식민지 시대 동안 그린란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어요. 덴마크는 섬에 기독교, 서양식 교육, 행정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그린란드는 자치를 얻었지만 건축, 요리 및 일상생활과 같은 분야에서 덴마크의 영향은 여전히 뚜렷해요. 그린란드의 국경일은 매년 6월에 자치와 독특한 문화 정체성을 기념해요. 이 축제는 이누이트 음악, 예술 공예와 덴마크 문학, 음악, 요리 전통이 어우러져 활기찬 문화의 혼합을 강조해요. 이러한 이누이트와 덴마크 요소의 매혹적인 상호작용은 섬에서 풍다양한 문화의 테피스트리를 만들어내요. 서로 다른 두 세계의 전통이 융합되어 이 외진 땅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있답니다. 그린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국립공원의 고향으로 972만 제곱킬로미터, 즉 대략 37만 5천 제곱마일에 달해요. 1974년 5월 22일에 설립되었고 1988년에 현재의 크기로 확장되어 그린란드의 북동부 지역 전체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 크기를 비교하자면 이 공원은 대부분의 나라보다 더 커요. 북동 그린란드 국립공원은 거대한 얼음 시트, 험준한 산, 광활한 피오르를 포함한 숨막히는 풍경을 자랑해요. 공원의 약 80%는 영구적으로 얼음으로 덮여 있어 극한의 기후와 독특한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어요. 혹독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북쪽과 남쪽 해안은 비교적 맑은 여름을 경험하며 북부 지역은 북극 리비에라라는 별명을 얻었답니다. 이 공원은 영구적인 인간 정착지가 없지만 연중 운영되는 여러 연구 및 군사기지가 있어요. 그 중에는 자켄베르크 연구소와 이 외진 지역의 주권을 유지하고 순찰하는 엘리트 덴마크 군사 유닛인 시리우스 순찰대 본부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름철에는 이 공원이 과학자와 때때로 관광객들이 찾는 중심지가 되며 많은 이들이 크루즈선을 타고 도착한답니다. 이 공원은 또한 고대 이누이트와 신이누이트 문화와 관련된 중요한 고고학적 유적지를 보유하고 있어요. 차가운 북극 기후는 텐트 고리와 도구와 같은 고대 유물을 놀랍도록 잘 보존하여 극한 조건에서의 초기 인간 생존 전략과 생활 방식을 이해하는 데 귀중한 통찰을 제공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나라보다 더 큰 국립공원을 탐험하는 것이 흥미롭다면 그린란드에서 번성하는 놀라운 야생동물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각 종은 이 가혹하면서도 경이로운 북극 환경에서 독특하게 적응해 있답니다. 그린란드의 야생동물은 극한 북극 환경에 놀랍도록 잘 적응해 있어요. 이 섬은 북극곰, 머스크 옥스, 북극 여우, 바다표범과 같은 상징적인 포유류의 고향으로 모두 혹독한 추위와 제한된 자원을 견디기 위해 완벽하게 적응했어요. 그린란드는 퍼핀, 기르멧, 북극 제비와 같은 놀라운 해양 조류의 다양한 종도 보유하고 있어 필수적인 둥지와 번식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주변 바다는 수많은 어종부터 고래와 바다표범에 이르기까지 해양 생명으로 가득 차 있어 이주종의 중요한 중심지가 되고 있답니다. 육지에서는 북극곰이 북동 해안에서 가장 흔히 발견되며 이들은 바다 얼음에 의존하여 바다표범을 사냥해요. 북극 여우는 날카로운 본능과 적응력을 가지고 섬을 돌아다니며 레민과 새를 먹고 살아요. 머스크 옥스는 서부 지역에서 번성하고 순록되는 풍경을 가로질러 이동하며 그린란드의 사냥 전통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요. 해양 생태계에서는 반지 바다표범, 하프 바다표범, 후드 바다표범이 지배하며 혹등고래와 나르왈과 같은 멋진 고래도 함께 살고 있어요. 바다 코끼리는 주로 북부와 동부 해역에서 발견되어 해양생물의 풍부한 다양성에 기여하고 있답니다. 그린란드의 조류도 매혹적이며 흰꼬리 독수리, 바위 메추라기, 대서양 퍼핀, 북부 풀마르와 같은 종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들 조류는 섬의 포유류와 해양생물과 함께 그린란드 문화에 깊이 엮여 있으며 생태적 목적뿐만 아니라 문화적 및 생계 역할을 수행하여 그들의 깊은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린란드에서는 험준하고 경이로운 풍경 속에서 세계에서 가장 극한의 경주가 열리고 있어요. 가장 유명한 것 중 하나는 아크틱 서클 레이스로 지구에서 가장 힘든 스키 대회로 널리 알려져 있어요. 이 힘든 3일간의 60km 이벤트는 크로스컨트리 스키어들을 극한으로 몰아붙여요. 참가자들은 이틀 동안 캠핑하고 스스로 요리해야 하며 종종 영하 20도 이하로 떨어지는 온도를 견뎌야 해요. 또 다른 도전적인 이벤트는 누크 마라톤으로 세계에서 가장 힘든 도시 마라톤 중 하나로 여겨져요. 마라톤 애호가들은 그린란드의 여러 장소에서 열리는 경주에 참가할 수 있으며 칸겔루 수학에서 열리는 아크틱 서클 마라톤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러한 경주와 시시미우트 및 카커르톡에서 열리는 이벤트는 모험을 찾는 이들에게 체력을 시험할 기회를 제공해요. 덜 힘든 것을 원하는 분들을 위해 그린란드에서도 여러 짧은 경주 옵션이 제공되고 있어요. 그린란드의 극한의 경주가 여러분을 흥미롭게 한다면 이곳의 얼음 시트에서 일어나는 극적인 변화에도 매료될 거예요. 이는 섬을 재편성하고 전 세계 해수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답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그린란드의 얼음은 경악할 속도로 사라지고 있으며 매년 약 270억 톤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 극적인 손실은 전 세계 해수면 상승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전체 증가의 약 30에서 35%를 차지하고 있답니다. 그린란드의 녹는 계절은 점점 더 강렬해지고 있으며 과거 수십 년보다 일찍 시작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2024년의 시즌은 더 일찍 시작되었고 1980년대와 910년대보다 높은 녹는 수준을 보였어요. 얼음이 후퇴하면서
그린란드 얼음 시트와 해안 빙하에서 떨어져 나오는 암석과 식물이 드러나는데, 이는 얼음보다 더 많은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여 녹는 과정을 가속화해요. 이 현상은 전 세계 해수면뿐만 아니라 땅과 얼음에 의존하는 지역 생태계와 원주율 관습에도 영향을 미쳐요. 과학자들은 나사의 중력 회복 및 기후 실험, 즉 그레이스와 같은 위성 데이터를 사용하여 이러한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러한 긴급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기후 행동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린란드의 요리는 진정한 요리 보물로 바다 표범, 고기, 고래, 순록, 생선 및 신선한 해산물과 같은 원주율 재료를 사용하여 지역 문화와 전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린란드에서 가장 상징적인 요리 중 하나는 키비약으로 바다새를 바다 표범 가죽 안에서 몇 달 동안 발효시켜 만드는 전통적인 진미예요. 일부에게는 다소 특이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 요리는 현지인들에게 매우 소중하게 여겨지며 귀한 진미로 간주된답니다. 사냥과 낚시는 그린란드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신선한 고기와 생선은 지역 식단에 필수적이에요. 또 다른 뛰어난 요리는 수아사트로 순록이나 머스크 옥수고기, 야채 및 향신료로 만든 풍부하고 푸짐한 스튜예요. 완벽하게 느리게 조리된 이 스튜는 고기의 부드러움과 풍미를 극대화하여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식사를 만들어줘요. 그린란드는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암석의 고향으로 지구의 초기 역사를 엿볼 수 있는 매혹적인 기회를 제공해요. 이러한 고대 형성물은 주로 그린란드 남서부의 이수아 수프라 크러스터 벨트에서 발견돼요. 이곳의 암석은 약 37억에서 38억 년 정도로 추정되며 발견된 암석 중 가장 오래된 것들이에요.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와 렌셀러 폴리테크닉 연구소의 과학자들은 이 암석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를 수행했어요. 우라늄 납 연대 측정을 사용하여 그 놀라운 나이를 확인하고 철산화물 광물 내에서 보존된 자기 신호를 분석했어요. 이 신호는 지구의 자기장이 약해졌지만 수십억 년 동안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어는 것을 나타내요. 또 다른 흥미로운 장소는 아킬리아 섬으로, 여기에 퇴적암은 지구에서 가장 초기의 생명 증거를 포함하고 있다고 여겨져요. 이 형성물도 약 38억 년 된 것으로 그 기원과 의미에 대한 중요한 과학적 연구와 논쟁을 불러일으켰어요. 그린란드의 고대 암석이 지구의 초기 시절을 엿볼 수 있는 창을 제공한다면 오늘날 북극곰의 처지는 우리가 직면한 긴급한 환경적 도전을 상기시켜요. 이 지구의 과거와 미래 사이의 미세한 균형은 지속 가능한 행동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린란드에서 북극곰은 기후변화로 인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어요. 이 멋진 동물들은 바다 표범을 사냥하는 데 의존하는 북극 해빙이 급격히 사라지고 있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답니다. 특히 그린란드 남동부의 독특한 북극곰 집단에서 놀라운 적응력이 관찰되었어요. 이들은 대부분의 해빙이 사라진 상황에서도 생존할 수 있었으며 그린란드 얼음 시트와 해안 빙하에서 떨어져 나오는 담수 얼음 조각에 의존하고 있어요. 이 떠있는 빙하 조각은 바다 표범을 사냥할 수 있는 임시 플랫폼을 제공하며 기후위기 속에서 드문 생명줄을 제공하고 있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적응은 그린란드 남동부에 국한되어 있으며 북극 전역의 북극곰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요. 이러한 놀라운 행동에도 불구하고 지구온난화가 현재의 속도로 계속된다면 북극곰의 전망은 여전히 암울해요. 워싱턴 대학교와 북극곰 국제기구의 최근 연구는 온실가스 배출이 북극곰 개체수 감소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연구는 배출량을 크게 줄이지 않으면 북극곰이 서식지를 잃고 개체수가 더욱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이 연구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는 북극곰과 다른 종들을 보호하기 위한 글로벌 행동의 긴급성을 강조하고 있답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어요.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을 클릭해보세요. 분명히 이 콘텐츠를 좋아하실 거예요. 다음에 어떤 나라를 다루었으면 좋겠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기쁩니다.
댓글을 남겨주시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 저희를 지원해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영상을 구독해주세요. 곧 봐요.